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3월 14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파묘 이야기를, 영화죠, 파묘 이야기를 조금 더 한 번 더 해볼까 해요. 뭐 이게 이제 오늘 좀 다른 측면을 좀 이제 다뤄보려고 그래요. 근데 제목에서 보시면 이제 저런 부분인데, 사실 이게 이제 800만을 돌파했어요, 지난 주말에. 그래서 이번 주말에 900만이 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의 이제 흥행 속도는 최근에 이제 흥행작이었던 서울의 봄, 그 800만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이 빠르다고 해요. 그 말은 이제 1000만이 아니라, 잘하면 뭐 미래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서울의 봄의 관객 수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 지금의 추세를 봤을 때는 그렇게 말하는 게 과장은 절대 아니죠.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영화가 서울의 봄 같은 경우도 16주간 개봉관에 걸려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한 7주, 8주, 9주 차까지 제 기억이 맞다면 주당 1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어요. 사람들 관심을 끌면서. 자, 그게 그 정도가 되려면은 사람들이 2번 보고 3번 보고 이런 게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파묘가 2월 22일 날 개봉을 했기 때문에 서울의 봄의 관객 추이를 봤을 때는 우리 선거날이 4월 10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게 6주차, 7주차 정도예요. 예. 그때 그때까지도 흥행이 박스 오피스 1위로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또 서울의 봄의 관객 수를 뛰어넘는다면은 이것이 선거 이슈하고 엮일 수가 있어요. 예, 문학의 인사들이 한 엄청나게 큰 선거 운동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예, 거기다가 건국전쟁권이 나왔고, 그것을 여당 측과 일부 뭐 기독교 단체들에서 강력히 밀었죠. 예, 호재로 보고. 그게 기름을 갖다 부은 거잖아요. 불이 더 크게 붙으라고.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파묘가 나오면서 그것이 불이 사그라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차라리 여당 입장에서는, 야, 차라리 그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안 나왔으면 차라리 더 나았겠다. 왜냐? 그거에 의한 반발력으로 파묘에 대한 쏠림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건국전쟁의 감독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 엄청나게 감독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이것은 상당히 정치성이 강하게 지금 부각되는 그런 영화가 돼버렸어요. 시기까지. 게다가 지금 현 정부에서 가장 크게 실수를 한 것은, 다른 뭐 정치 외교적인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대부분에. 예, 그렇지만 친일적인 행보를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존심의 영린을 건드는 거예요. 그거는 남녀노소, 가방끈의 길이 이런 것과는 무관해요. 그것을 정말 간과했다. 아주 섬세하게 다뤄야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다. 반드시 그렇게 했어야만 됐다면. 그런데 너무나 무례하게 했다. 우리 자존심을 다 건드렸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묘가 일깨우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선거판에서 친일 이슈는 크게 부각될 거라고 봅니다. 야당 입장에서도 그것은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설명을 오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마디 던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쉽게 증명이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자, 여기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한테 환기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지금 예전에 그러면 우리가 뭐 반일 정책을 폈었느냐,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일본하고 이웃 나라로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이웃 나라다운 관계를 유지해 왔었어요. 여러분 일본 여행 가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일본 음식도 좋아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단지 더 과한 걸 원했기 때문에 미국이. 예. 그래서 군사적으로 동맹 관계를 같이 엮어주기를 바랬고, 우리의 지금 집권층은 북한을 제압하는 어떤 협력자로서 일본을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 밑으로 들어간다. 일본은 우리보다 낫다. 그 위에 미국 형님이 있다. 이런 프레임을 씌웠기 때문에 거기에 반발하는 거죠. 예.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을 보세요. 이웃 간에 엄청나게 사이 좋은 나라 별로 없어요. 예. 우리는 그 기준에 따르면 적절한
도를 취하면서 살아왔어요. 관계를 유지하면서. 옆 나라하고는 부대낌이 많아요. 그리고 되게 친해서 이미 한 나라가 됐을 거예요. 주변 나라랑 다 갈라진 이유는 어느 정도 사이가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갈라져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한일 관계였고 전 세계적으로 아무 문제 없었어요. 사안에 따라서 협조할 건 협조하고 반대할 건 반대하고 사람들 소통도 자유로웠고 경제적으로도 서로 기대는 바도 많았고 네. 무리수를 뒀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 무리수는 우리 영리를 건드렸다. 우리 자존심의 영리를 건드렸다.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부여, 고구려 그때부터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한 번도 외세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항복을 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의 한 부분으로 예속된 적은 없었어요. 몽골 그 세계 최강의 몽골군도 우리를 점령했지만 야 조선이 이제 그러니 고려인이죠. 고려인은 정말 어렵다. 예, 자치권 부여 그냥 부마의 나라로 해라 이렇게 하고 갔잖아요. 병지와 호란을 일으켰던 청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관계를 예속적인 관계를 요구했지 우리를 그들의 한 부분으로 삼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일본만이 우리를 합병을 했어요. 우리 이름을 다 바꾸게 하고 우리 글을 못 쓰게 했어요. 그리고 영원히 일본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때까지 우리를 그들의 한 부분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우리가 반만년 역사, 쉽게 이야기하는 거기서 36년간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치욕스러운 순간이에요.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라는 우리 민족이 존재하는 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갈수록 값이 떨어질 거예요. 지금은 우리랑 제일 가까운 왕조니까 우리가 뭐 왕훈이, 대왕이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런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은 조선 왕조 시절에 별로 없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조선 왕조는 엄청나게 부끄러운 왕조예요. 예, 국민들이 지켜온 거예요. 우리가 그 지도자를 지킨 게 아니고, 예, 우리의 근대사는 우리 민초들이 버텨낸 거예요. 피와 땀으로. 가끔 쓸만한 지도자가 나오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지도자는 나오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 좋아지고 있지요. 더 멋진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지요. 우리의 진짜 에너지를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여태까지는 버틴 거예요. 버티는 순간에 버티는 단계에서 이제는 밟고 올라서는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 과정에 현재 정부가 스프링 역할을 좀 해줄 것 같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존심을 깊이 건들므로 해서 자 이런 이제 생각으로 제가 이제 이걸 만들어 보기로 한 것이고 이제 800만 돌파 서울의 봄보다 일주일이 빠르다. 서울의 봄의 최종 관객수가 1312만이에요. 4개월간 상영을 했는데 16주간. 예. 파묘는 2월 22일 날 개봉했으니까 선거까지는 7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때는 한참 달릴 때예요. 달리면서 새로운 기록을 깰 수도 있고. 지금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이 돌파 사실에 대해서 조중동 같은 곳에서 뭐 언론 일반으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뭔가 되게 놀랬다는 거예요. 걱정스럽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거꾸로 확인했습니다. 그게 한겨레든 경향이든 뭐든 예전에 뭐 소위 말해서 바른 소리 하는 언론들이라는 것이 지금 없구나. 왜? 파묘의 성적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쉽게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흥행에 대해서 추세를 분석하지 않고 이렇게 제가 서울의 봄보다 일주일 빠르다 이것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비교하고 싶었거든요. 이것을 어떤 유튜브를 보고 찾은 거예요. 제가.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우리 영화계가 어려웠어요. 되게. 물론 그 사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우리 연출자나 연기자들이 세계 무대에 데뷔하고 영역이 넓어졌지만 영화 자체는 위축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시 시장에서 옛날의 모양새를 회복하는 것은 엄청나게 반가운 일이에요. 엄청난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이 흥행 분석에 전부 다 천편일률적이죠. 초자연적인, 샤머니즘적인 친일파 이야기는 절대 없습니다. 네. 전망하지도 않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일주일 빨라서 서울의 봄을 능가할 수 있다. 서울의 봄도 10위권 내에 들었어요. 1,300만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올 법한데도 이야기가 없어요. 혹시나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질까봐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 또 하나 현재 정부의 이제 많은 작태들이 특히 이제 일본과 외교 관계에서 작태들이 우리의 영리를 건드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 서울의 봄하고 지금 이 파묘라는 영화를 영화관에서 기획을 할 때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여기서 그래야지 지금 영화 속으로 자본이 들어오고 코로나 끝났는데 많이 투자한 영화들이 실패를 하게 되면은 영화계 전체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일 다가설 수 있는 내용들을 골랐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고른 게 서울의 봄과 파묘예요. 즉 이게 뭐냐? 그 부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서의 핵심에 깔려 있는 것이다. 그 평소에는 모르지만 딱 건드리면 발끈하는 부분이다.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제를 선택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 장사가 돼야 되니까. 그런 앞뒤 관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제가 이승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저는 그 관련해서 보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인 틀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승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고 그의 과거가 어땠고 우리 민족사에서 우리 역사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대해서는 근데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승만에 대한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이 영화 때문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 때문에 많은 유튜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찾아보시면 많은 것들 새로 알게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200만씩 300만씩 됐으면 모르겠는데 파묘에 밟히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서 건국전쟁 측에서 아쉬워하면서 무리수를 두면서 오히려 이승만의 진가가 진짜의 모습이 우리 역사에서의 그가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히려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파묘를 더 많이 보게 됐어요. 이것은 아이러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 측에서는 이 영화를 차라리 개봉 안 했었으면 더 나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의 추이가 당연히 감독은 이 영화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자체가 불명확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되게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편해요. 정치적인 은사를 내지 않고도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친일이라는 이슈가 아마 야당 같은 데서 많이 부각시키려고 할 거예요. 왜? 제가 쭉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우리 민족 자존심의 영린이니까 내가 글 한 줄 읽을 줄 모르더라도 이거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전라도라도 내가 경상도라도 충청도라도 내가 회사의 CEO더라도 일용직 노동자더라도 이거 나한테 오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 이제 파묘 나흘 만에 200만 돌파했다. 그때 초기죠. 그러니까 이게 2월 27일이고, 이거 보면 이제 건국전쟁이 좌파가 몰려서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SNS에서 올린 거를 이 한겨레 신문 기사에서 추린 게 있어요. 이걸 보면 그때 그들의 입장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이거 잠깐 한번 볼게요. 제가 편집을 했어요. 여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이거는 일단 제가 편집을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민국, 이거 원래는 더 길어요. 대한민국이 어디서 왔고 누구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파국을 막을 수 있도록 모두가 고민해야 될 상황이라고 듭니다. 자, 누구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느냐? 저는 우리 민초 덕분에 여러분하고 저 덕분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들이 훌륭해서 잘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최소한 조선시대부터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다룬 도선 비기에도 보면은 고려시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조선시대에 대한 언급도 안 좋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이제 밟고 일어서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들은 우리를 지배해 왔을 뿐이에요.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로. 특히 조선시대는 엄청나게 위축되어 있었죠. 몇몇 괜찮은 왕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완전히 예속됐었어요. 힘에. 결국 파탄이 났잖아요. 예. 그 나라가 그래도 안 없어지고 이렇게 버티면서 살아온 것은 지금 이런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민초들이 버텨줬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들의 역사는 훨씬 더 많이 알려져야 된다. 왕조 중심의 역사가 아니고, 예. 자, 그런 생각을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나아지겠죠. 여기 보면 파묘와 듄2로 관객이 몰리면 가장 큰 타격은 극장수, 스크린 감소, 이걸 극복하는 대안은 오직 하나, 단결입니다. 예, 이게 그들이 싫어하는 운동권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표현이네요. 뜻 있는 기업, 사회단체, 기독교 교회가 마지막 힘을 내주십시오. 이게 왜 기독교 교회가 왜 들어가는지 그걸로 알게 돼요. 지금 기독교 영역이 기득권층에 있다는 것을. 예, 현재의
다 그렇지는 당연히 않겠지만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기독교와 불교가 비슷하다면 뭐 불교도 기득권층이 많이 있습니다. 혁신을 원하는 자, 핍박받는 자, 인간이기를 원하지만 그 대접을 마땅히 못 받는 자들을 위한 안식처로서 기독교든 불교든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핍박받던 이스라엘인들을 위해서 예수가 등장했고, 그 당시 어려웠던 뭐 네팔이든지 인도든지 부탄이든지 인도 북부에 신음하는 민중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기득권을 버리고 그들의 품으로 들어온 게 부처였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데까지 이름을 들먹이게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유쾌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들의 모든 색채는 아니겠지만. 자, 이 고비를 넘어야 185만 명 관객 동원 노무현입니다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건 몰랐습니다. 겨우 기억했어요. 아, 노무현입니다라는 그런 다큐 영화가 있었구나. 근데 그게 185만 명 관객 동원을 했다는 건 몰랐어요. 이런 것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건국전쟁이 하는 일이고 감독이 또 추가로 또 알려줘요. 지금 건국전쟁이 이걸 돌파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185만 명이나 봤었구나, 그거를. 예. 그래서 옆에 보면 이제 200만 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표현되어 있는데, 뭐 제가 봐서는 그건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자, 게다가 아까 뭐 기업이나 교회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떨어지는 사회단체에 이런 대답이 있었죠. 건국전쟁 보면 5만 원 준다. 24년 3월 12일 엊그저께 기사네요. 영어무역에서 영화를 보고 오면 5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 영수증을 보여주면 영화비하고 밥값까지 준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세상 물정을 모른다거나 아니면 알더라도 오너의 의지로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더 노스페이스라고 이거 우리 뭐 이렇게 겨울용 파카 같은 거 많이 입는 그 브랜드도 등산 브랜드 그 브랜드예요. 자, 이런 것도 노심초사했을 겁니다.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런 회사들도 이런 걸 무릅쓰고 만에 하나 있을 어떤 소비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을 보면은 기독교 단체에서는 상당히 단체 관람이 많았겠다. 이런 생각을 쉽게 해볼 수 있어요. 예. 자, 현재 이제 관객 수를 보면은 평일인데 이게 3월 13일 어제죠. 11만 3천 명 정도 들었어요. 누적 관객이 840만. 평일에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말에는 한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뭐 40만, 50만 각각 그랬던 것 같아요. 주말에 한 100만. 자, 이렇기 때문에 한 주에 지금 뭐 100만 이상씩 차는 거예요. 그 뭐 얼마나 그 추세가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말에 뭐 900만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로 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서울의 봄보다 뭐 일주일 정도 빠르다라는 게 실감이 되는 부분이죠. 이제 900만 대 나오면 이제 서울의 봄과 또 비교를 해보면 또 추세가 또 나오겠죠. 이제 건국전쟁 같은 경우는 관객 수가 1,845명이고 하루에 이제 2,000명, 지금 며칠 전만 해도 5, 6천 명이었는데 지금 2,000명 이하로 떨어졌네요. 예, 현재 115만이니까 200만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10일 해야지 지금 2만 명, 3만 명 쌓이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 자, 그리고 이게 3월 4일에 나온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은 이 내용이 이제 그때는 흥행이 대박이 될까 안 될까 뭐 2, 300만 명 정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몇백만 원 넘어갔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내용에 보면은 영화계에서 어떤 기대를 했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이제 뭐랄까 오컬트 장르라고 소위 말하죠.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초자연적인 이런 부분인데 샤머니즘하고 토속신앙하고 상관이 있는 부분인데 한 300만 정도 예상을 했다고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지금 800만을 돌파하고 900만을 이제 내다보고 있는 거죠. 이번 주말에. 그래서 이거는 기대 이상의 큰 성공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분석의 모든 핵심에서는 전부 다 복붙을 하고 카피 페이스트 모든 기사가 똑같다. 거의 안 쓰기로 작정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추세도 이야기 안 해주고 현재 기록이 여태까지 흥행작들과 어떤 상관이 있는 건지 안 해주고 진짜 핵심 이유는 뭔지 흥행에 당연히 친일적인 묘사는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 도외시되고 있어요 전혀. 네.
그래서 바깥에서 돌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숨겨놓은 그림 찾기 같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없어요. 예, 모든 기사가 똑같아요. 기자 이름만 달라요. 그것은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다. 파묘의 흥행이. 그래서 제가 그 점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이 마땅히 지적해야 되는 부분이죠. 정치성을 스스로 가지게 됐어요, 지금. 흥행이. 그리고 이 흥행에는 그 정치적인 색채가 들어있다. 그리고 한 달밖에 안 남은 선거하고 엮여있다. 야당에서도 당연히 친일 이야기를 꺼내게 돼 있다. 이 정부의 실패한 정책으로서. 그리고 그것은 우리 민초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는 누구라도 가진 그 자존심의 핵심을 건드리는 부분이다. 뜨끔하게 하는 부분이다. 발끈하게 하는 부분이다. 정치권에서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올라타는 게 아니고 저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나라는 지금 유기적이고 되게 다이내믹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한국의 우리나라의 엄청나게 멋있는 부분이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 힘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에 예속되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를 마련한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저는 그런 표현 좋아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스스로를 우파의 쪽에 두든지 좌파에 두든지 중도파에 두든지 어느 파에 두든지 간에 예, 저는 항상 우리 파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예, 상관없습니다. 이런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건드는 부분이에요. 네. 자, 그러면 요 인물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좀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건 다른 유튜브에서 본 거를 취합했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다뤘던 부분도 있는데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자, 주인공인 화림, 무당이죠. 실제 사람이 이화림이라는 사람을 이 이름을 땄다.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 사람은 독립운동을 했던 여성 독립운동가고 향후에는 북한 쪽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선택했다는 게 묘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지난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족이 먼저냐 일본이 먼저냐 이거예요. 즉 이것은 일본하고 북한하고 축구 경기를 하면 우리는 당연히 북한을 응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먼저고 우리가 북한하고 엄청나게 죽일 듯 살릴 듯 싸우더라도 일본은 그 다음이다. 북한과 남한이 갈라져 있는 것은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부분이다. 이건 당연히 극복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부분이 희석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강고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가운데다가 이것을 세게 박은 다음에 비집어서 일본 쪽으로 갖다 붙이려는 거잖아요. 미국이 원해서 그런 거죠. 예. 그 이야기를 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더 중요하다. 즉 화림은 북한 공산당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주인공이. 그런데 윤봉길과 같이 친일파를 처단해요. 이 화림에 대해서 위키피디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무위키도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위키피디아에서 나무위키가 많이 다루기를 급북스러워하는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물론 위키피디아도 부족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이봉창, 윤봉길과 같이 활동했던 활동가예요. 일본 말로 하면 테러리스트예요. 쉽게 말하면 테러리스트 주목, 오사마 빈 라덴은 김구고 그 밑에 있는 행동대원들이잖아요. 일본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의 입장에 보면 의사죠. 독립운동가고. 자,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예, 승자의 기록이라고 되어 있죠. 예. 자, 이봉창, 윤봉길가 같이 활동을 했고 여기 보면 홍커우 의거라고 해서 거기 이제 윤봉길이 뭐 도시락 폭탄 뭐 이런 거 물통 폭탄 던져서 일본의 고관 장성들을 뭐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부상이 피고 그 공원에서 침입할 때까지 윤봉길의 처로서 위장을 하고 갔더랬어요. 예, 근데 이게 내용에 보면은 윤봉길만이 식장으로 들어가서 그 살을 행했고 이화림은 일본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밖에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혈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공산당에 입당을 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채택했기 때문에 김구와는 결별하게 된다. 뭐 이런 추가 내용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영화 안 보신 분들한테는 좀 폐가 될지 모르겠는데 크게 폐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첫 장면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이 사진이 마침 있더라고요. 첫 장면이 비행기예요. 비행기 타고 미국 가는 장면이거든요. LA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 커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제 상황에서 커플이었다는 거예요. 가짜로. 물론 이 극 중에서 사귀는 건 아닙니다만은
극중 이름이 왼쪽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봉길이죠. 윤봉길. 예. 오른쪽이 이화림. 여기서 이렇게 커플로 맺어놓은 거예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예. 자, 요 사안에 대해서 이거는 어디서 잘 언급하시는 분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거에 보고 감독이 이 영화에 내포한 뜻이 칼을 심어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아까 이 지금 독립운동가들 그게 공산당이든 뭐 저기 민족주의 진영이든 뭐 상관없이 다 포함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왼쪽은 민족주의자, 오른쪽은 공산주의자. 같은 목적, 반일이라는 같은 목적, 즉 독립이라는 같은 목적으로 같이 일을 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놓고 대드는 거죠 지금. 네. 기존 이 정부의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핵심 세력들한테 대놓고 언론들한테 대놓고 그냥 들이미는 거예요. 예. 우리는 약간 이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비행기가 있고 처음에 인물 묘사도 없죠. 누군지 모르죠. 스튜디오스가 와요. 스튜디오스가 와서 화림한테다가 뭐 뭘 먹을래요, 뭐 이런 거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관련된 질문을 해요. 스튜디오스들이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일본말로 해요. 근데 화림이 일본말로 답을 합니다. 일본말로 답을 하는데 끝에 그런데요, 저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본말로. 처음에는 잘 느낌이 안 왔어요. 근데 이걸 보고 나서 다른 분들이 뭐 이것저것 찾는 걸 보고 나서 이름 요 부분들을 보고 나니까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 화림과 봉길이 LA를 간 이유는 LA에 있는 친일파의 후손, 부자죠. 예. 그 집에 아기가 귀신이 씌어가지고 자꾸 울고 보채기 때문에 귀신이 씌인 것 같다. 이래서 초빙받아서 가는 길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친일파의 후손들이 당연히 초청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비행기표를 보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거 보면은 1등석은 아니지만 비즈니스 클래스예요. 자, 그게 그렇게 이해가 되고 여기서 핵심은 스튜디오스가 왜 일본말을 했을까? 제가 추정컨대는 이 비행기는 일본 국적 비행기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 친일파의 후손들은 그 친일의 잔재가 뼛속까지 뿌리가 내려 있기 때문에 비행기도 일본 비행기만 탄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그래서 제가 골수에 뿌리 내린 친일 잔재다.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써본 겁니다. 예. 자, 이거 보고 이제 다른 인물들 보면은 그래서 이 상덕이라고 되어 있죠. 이 최민식이 상덕이 지관이죠. 이 보면 김상덕이라는 사람을 저는 이건 몰랐습니다. 예,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저도 알게 된 것을. 김상덕이라는 사람이고 독립유공자로 되어 있죠. 이 사람의 역할이 뭐냐? 반민특위 초대위원장이었습니다. 이야, 대단했더라고요. 제가 이게 왜 새삼스러우냐면은 예전에 한 말씀 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미국에서 체류할 때 그 당시 반민특위에서 활동했던 판사의 따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네, 운동하다가 그 남편 되는 분하고 제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족하고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요. 그 사람 이민을 갔더라고요. 그게 반민특위의 현실입니다. 그래 놓고 친일파들 캐내지 못했기 때문에 파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일제에 충성하던 세력들이 우리 법조계의 주축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주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반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한국 내에서 비슷한 직장을 다니면서 비슷한 일을 하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것을 바로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래 되면 이건 다 이해가 되죠. 예,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에 봉길이는 윤봉길인 거죠. 예, 예. 연건, 고연건인데 저는 지난번에 이 사실을 다루면서 이걸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죠. 고연건이 누구냐? 그래서 이 감독이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고연건은 친일파를 쫓아가서 민비를 시해하는 데 가담했던 조선인 배반자, 고 씨 없는 수박을 만들었던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를 일본까지 가서 암살한 사람입니다. 그게 고연건입니다.
예, 염쟁이죠 지금 여기서는. 예, 그런 비유를 썼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썼던 거예요. 고연근에 나오죠. 노윤명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때는 혼란기에 쓰여진 역사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보면은 이게 뭐 본인의 충정에 의해서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고 대한제국에서 보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저는 대한제국에서 보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구도 그때 민비 시해 사건 이후에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인을 때려 죽여요. 예. 그래서 사형 판결을 받지요. 그래서 고종이 전화를 해가지고 김구를 살려주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제국에서 보냈다는 말이 맞는 것 같고 민비 시해 자체에 대한 내용이 지금 복잡해요. 저는 지난번에 그중에 한 사례를 이야기했어요. 예. 근데 그 사례에 대해서 무슨 서울대 교수, 무슨 뭐 전문가 두 사람의 이름이 덜먹이면서 그걸 부인했다. 그런 일이 없다. 죽어가는 시신한테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일본 사학자들한테 영향을 크게 받은 조선사 편수의 일에 우리 근대사와 우리 교과서를 만지작거렸던 그 주류 세력들, 주로 서울대 역사학과 이 출신들이죠. 그 사람들의 직계죠. 예. 그리고 그 혼란한 상황에서 그 우리는 그 이후에 수십 년간 일본에 식민지 생활을 해요. 그때 어떻게 윤색을 했는지 모르고 거기에 복무한 한국인들도 많았고 지금도 거기에 복무하는 역사계에 희한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들이 쓴 역사가 그들이 그 중에 몇몇이 유사한 부류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부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낭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제 낭인이 아닌 건 밝혀졌잖아요. 그들이. 일본의 엘리트였잖아요. 그죠? 예. 한국인들도 관여했죠. 조선인들도. 그게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애가 고영근이죠. 자, 그 정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이게 재밌는 이 사실이 뭐냐면은, 이게 그때, 이 사람들이 작업하는 시간이 걸려서 나오면서, 러시아 사람 하나, 그리고 미국 사람, 네, 들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이게 알려져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이.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관련된 일본인들 한 3, 4, 50명이 재판을 받게 돼요. 일본 내에서. 다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다 잘 나갔죠. 왜? 엘리트들이니까. 깡패나 폭력배가 아니었어요. 젊은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런 거는 위키피디아 자료만 보더라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승승장구를 해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들이 재판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은 곳이 히로시마 재판소였어요. 히로시마 법원이었어요. 쉽게 우리말로 하자면. 근데 2차 세계대전 끝에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합니다.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터진 원폭은 그 법원 상공에서 바로 터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인과응보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자, 그리고 그때 일본의 영향을 일본의 식민지 시절에 정리됐던 역사고 또 그 이후 일본 식민지의 영향을 받았던 학자들에 의해서 부인됐던 내용이에요. 한 소설가가 파악된 그 내용은 충분히 추가로 더 검토되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까지는 그 당시 일본이 행한 악행에 대해서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관련 분야에서는 그것을 덮어두고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래서 감독이 이런 영화를 만들고 그런 영화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예. 그리고 마지막에 불꽃처럼 살아났잖아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 그 존재감을 활활 불태웠잖아요. 파내기 좋게.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